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영속성에 있습니다. 국가는 수만 년 동안 자자손손 영구히 계속될 것이란 믿음 위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영토, 영공, 영예가 훼손되거나 침범되거나 멸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구성원들에게 이것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30년 뒤, 아니 50년 뒤 망해버리거나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국가를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국가의 존재 이유는 자존감에 있습니다. 국가는 소속 구성원인 국민들이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국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혹은 전쟁 중인 국가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망정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존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는 소속 구성원들이 다른 나라의 인질이 되어 있다든지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든지 혹은 노예가 되다시피 해서 살아간다든지 하여 자존감을 상실하는 순간 국가로서 존재 이유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영속성과 더불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좌파 정권의 일부 인사들이 마치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처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적용 가능한 형법 중에서 가장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는 정치판에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참으로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 침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 육해공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방위청장 모두 대동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북한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자유권 행사는 확실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하겠다. 정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입니까? 김정은으로 하여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대통령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드디어 용납하지 않겠다. 혹독한 대가, 압도적인 전쟁 준비, 이렇게 상무정신에 충만한 대통령을 보유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국방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은 철저하게 보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건드리려면 반드시 몇 배로 안갚음 당한다는 두려움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교훈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지. 2021년에도 2022년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로켓 공격을 가하자 이스라엘 폭격기는 거의 10배로 갚아주는 보복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란이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기미를 보였는데 그 핵시설을 폭격해서 지워버린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 수백만을 학살한 나치 홀로코스트 전범은 거의 8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색출해냅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한 가지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 발언할 때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말고 과거형으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응징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는 어찌어찌 하겠다는 미래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형은 다릅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적 무인기 5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우리 무인기 50대가 평양 상공과 북한 미사일 기지 상공을 휘젓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거형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무언가를 실행한 뒤에 보고하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내뱉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극악무도한 욕설을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설을 듣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깡그리 뭉개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의 발언이 됐든 혹은 우리 민족끼리 같은 선전 매체를 통해서든 우리 대통령을 향해 감내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경우 처절한 보복을 각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은 일족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전단지와 USB 녹화 저장 장치 같은 것을 수백만 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핵의 인질이 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비타협적 핵 보유국이 날로 무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라고 하는 근래 최악의 스트롱맨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 든든한 뒷배경을 가졌기에 김정은 체제가 감히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 군사용 무인기를 날려보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보다 10배쯤 우월한 핵 무장국이라면 감히 그럴 엄두조차 낼 수 있었겠습니까? 위장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는 윤 대통령 발언처럼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능력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